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로 보는 세계 경제. 저는 MBC 아나운서 김범도입니다. 오늘도 KD 대학원의 이진수 교수,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의 홍원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감자두리송 500만 뷰, 600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연웅준 감독, 그리고 MBC를 대표하는 최고의 기술 감독, 눈웃음이 아름다운 우리 한승열 감독이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만 얘기했더니 뉴욕 타임스와 우리 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공식적으로 항의 전화를 받지는 않았는데 거기 몸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서운하다. 뭐 그럴 줄 몰랐다. 그래서 저희들이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도 항상 인용한다는 걸 매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이 4대 신문 외에도 좋은 기사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네, 저희는 좋은 기사에 굶주려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는 배가 고픕니다. 오늘은 이런 기사, 뭐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기사를 저희들이 이제 검토하고 그랬지만 대표적인 기사 4개 정도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기업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 간접 자본 지출을 떠맡다. 이코노미스트 2021년 4월 10일자 기사. 그리고 미국 옐렌 재무장관이 글로벌 최소 법인세를 요구하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2021년 4월 10일 역시 이코노미스트 기사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거래, 급진적인 미국 법인세 계획이 어떻게 실행될지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죠. 크리스 길레스 2021년 4월 8일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OECD가 1,0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법인세 혁명을 위한 원칙 초안을 발표하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입니다. 크리스 길레스 2020년 10월 12일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과감하고 굉장히 좀 새로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실리콘밸리 5대 기업 이런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에게 이제 새로운 과세 체계 국제적으로 만들자 이런 제안과 더불어서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은 글로벌 최저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21% 정도. 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찌됐건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뭐 말은 뭐 일방주의지만 한마디로 거의 뭐 조폭 수준으로 몰상식하게 몰아붙이는 뭐 그런 모습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럽 주요국들,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또 이탈리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죠? 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제한 배경 궁금해집니다. 일단 뭐 글로벌 최저 세율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다국적 기업에 대한 좀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그렇죠.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업 규모가 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활동 영역도 좀 확장이 되면서 그 전 세계에 걸쳐서 자회사나 뭐 현지 법인 등을 좀 이렇게 설립을 해서 네. 그 경영 활동 영위하는 그런 거대 기업을 주로 얘기하는데 일단 현재 국제 조세 체계에서는 그 다국적 기업이 소재한 국가들에게만 이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국적 기업들이 그동안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 그 지역으로 소재지를 옮겨서 그 영업이익을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세금 납부액을 줄여왔습니다. 조세 회피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각 국가들은 그 다국적 기업을 좀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를 해왔죠. 그렇죠. 예컨대 이제 OECD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그 평균 법인세율이 2000년도에 32%였었는데 2018년도에는 한 23%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네. 특히 이제 아일랜드나 싱가포르 같은 곳이 대폭 내리면서 크게 재미 본 나라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국제 최소 법인세율을 도입하자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국적 기업들에게 국제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법인세율을 이제 부과를 하자는 건데 이제 아일랜드 예를 들면은 현재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12.5%의 세금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받고 있는데 이제 국제 최소 법인세율이 21%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국제 최소 법인세율과 아일랜드 조세율 그러니까 12.5%인데 그 차이만큼 그러니까 8.5%만큼은 그렇죠. 추가로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법인세를 인상하더라도
그 다국적 기업들이 타 국가로 이제 소재지를 이전할 유인이 지금 억제가 되면서 조세 수입이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아일랜드나 싱가포르 이런 곳들은 이제 글로벌 최저세율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당장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이제 아마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지만 다른 곳들에서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국, 프랑스 주요국들은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어찌됐건 뭐 이렇게 법인세 문제도 있지만 또 프랑스나 이런 곳은 디지털 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나라들 뭐 영국, 터키 이런 나라들은 디지털 관세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고 바이든 행정부도 너희들이 디지털 관세를 내면 부과하면 우리는 너희들 주요 품목에 대해서 뭐 보복 관세를 하겠다. 뭐 25% 정도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제 국제적인 과세 체계 만드는 것과 글로벌 최저 세율 두 개를 추진하는 데서 좀 어려움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범도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현재 국제 체계하에서 소재지가 있는 지역에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유럽 지역에서 좀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라는 그렇죠. 테크 기업들, 네.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페이스북 등이 네. 이제 유럽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세금을 거의 안 내거나 아주 적게 내는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제기해왔고요. 프랑스에서는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세율을 받겠다는 디지털 세법을 갖다가 2019년도에 통과시켰고요.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갈등이 있는, 왜냐하면 이제 적용이 주로 미국 기업에 그렇죠. 되니까 이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다. 네.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반박을 하면서 만약에 그러한 조치를 시행을 하면 관세를 부과해서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국가들과 미국과 이제 서로 일종의 휴전을 한 상태인데요. 그렇죠. OECD를 중심으로 이런 일을 이제 마무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OECD에서 이제 이런 국제 조세체 개편에 대해서 이제 작년 10월에 초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초안에 따르면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는 법인세를 소재지가 있는 국가에만 납부하는 걸 갖다가 영업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영업을 해서 이익이 나는 그 국가에서도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이러한 것이 첫 번째 안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뭐 프랑스라든지 어떤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마련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해왔는데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해서 이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전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 유럽 국가들도 아주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데, 다만 이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합의안에 도달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 입법이나 비준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이제 2조 달러의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뭐 환경이라든가 뭐 또 제조 이런 것 부족한 부분 이제 부양시키려면 2조 달러 필요한데 그게 이제 어디서 뭐 한 대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제 분명히 세금으로 걷어야 되는데 뭐 이제 제조업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실리콘밸리 5대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게 이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국제적으로 매길 것인가 그리고 그걸 가능하기 위해서 글로벌 최저세율을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중요한 관점이죠. 예. 바이든 행정부의 재원 조달에 도움을 주려 그러면 이제 뭐 글로벌 최저세율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할 수 있겠지만서도 국내 기업에 대한 이제 법인세율도 이제 21%에서 28% 올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는 무슨 평가를 하고 있냐면 바이든의 지출 계획은
한 향후 한 8년 정도에 이제 그 걸쳐서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은 한 15년 정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지금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간차가 있어서 그 시간차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공공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로 늘어나는 공공부채를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세금 집행은 8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뭐 저 두 번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 기업들에게 걷는 세금은 15년이니까 7년의 격차가 나는 거죠. 7년만큼은 이제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그 부채를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그렇죠. 시장에 필요한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또 금리 인상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또 경제에 부담이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참 재밌는 건 정말 그 세계가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가 뭐 휴대폰도 뭐 애플 쓰기 저는 뭐 삼성 씁니다만은 뭐 이렇게 그 구글 거의 뭐 우리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세금도 이제는 전 세계 하나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 OECD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바로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 같이 국제 그 최소 법인세율을 적용하자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제안을 갖다가 OECD나 유럽 국가들이 이제 환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 다만 이제 각국마다 입장이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까 김범도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그 조세 체계에서 이제 그 이득을 받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반대할 뭐 그러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이런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법률화 과정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관련해 가지고 또 그 전 그 영란은행 네. 통화정책 회의 멤버였던 영국 중앙은행. 예 맞습니다. 예.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예. 그분이 그 한 코멘트를 보면은 이게 이제 다국적 기업이 통상 이제 BEPS라는 그 절세 전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 이로우전, 프라핏 시프트를 해가지고 그거를 주로 이제 전략을 구축해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제 더 설명하면 뭐 거점을 바꿔서 맞습니다. 이제 이익을 더 늘린다 이런 거 되겠죠. 근데 이제 통계를 보면은 다국적 기업의 이익이 한 40% 정도가 지금 조세 피난처로 지금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의 국제 최소 세율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잘 이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글로벌리 그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네. 그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나간다는 그 방향은 바람직하다. 이런 좀 멘트를 하고 있죠. 사실 뭐 기업들에게 뭐 지나친 법인세를 매겨서 기업 경쟁력이라든지 또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도 뭐 문제가 되겠지만 또 반드시 기업이 사회적인 역할이 있는데 버는 만큼 또 세금을 내야 또 그 중산층이라든가 또 서민이라든가 또 국가 전체적인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국제적인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긍정적으로 보이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뭐 실리콘밸리 5대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처럼 뭐 그런 기업들도 이미 있지만 좀 세계적으로 많은 매출도 올리고 세금도 따박따박 잘 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같이 이제 각 나라들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경우에 더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국제적인 어떤 이러한 그 공조를 통해서 적절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좋다. 뭐 이러한 입장도 있어서 타결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또 한편으로는 또 일부 뭐 거대 다국적 기업이나 또 조세 회피국 같은 경우에는 또 반발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한국은행 홍은석 국장은 언제나 이렇게 돌다리도 예, 아주 뭐 망치로 두들겨 보고 삽으로 찔러보고 예,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필요한 자세죠. 네, 저는 한국은행은 뭐 집안으로 치면 정말 아내, 신사임당 같은 아내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제도를 좀 개편하면은 승자와 패자가 항상 있는 거고. 그럼요. 어느 일면만 보고 하면 잘못하면 그 제도의 장점보다 또 단점이 부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세계가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금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가 돼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선이 아니라면 세금은 민주주의라든지 한 사회의 발전 또 그리고 또 세금을 내는 기업에게 결국 또 도움이 되니까요. 뭐 그런 생각도 좀 한번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뭐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정도면 좀 출발이 좋은 거 아닌가? 굉장히 또 국제적으로도 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내놓고 혹시 재무장관 임명 잘한 건가요? 지켜봐야죠. 영남은행 전 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국제 조세체계 개편을 미로에 비유하면서 아주 과감하고 용맹하게 발을 디뎠는데 참 기초가 주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뭐 대공황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또 의회에도 협조를 잘 구하고 또 시민사회도 협조를 잘 구해서 국제적으로도 또 뭐 여러 동의를 받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적인 패러다임을 만들었던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도 이런 좋은 패러다임을 통해서 세계 경제에 또 민주주의에 좋은 영감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했네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글로벌 체조 세율과 또 다국적 기업 그리고 실리콘밸리 5대 기업 이런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글로벌 최저 세율을 적용하고 또 동시에 국제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세금을 매길 수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정말 고맙습니다.